작가와의 만남.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책장을 넘기기에 급급하고 책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고 싶은데도 마음만 앞서는 당신. 이런 당신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작가에 관한 놀랍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작가를 알고 책을 읽으면 나도 어느새 프로 독서러.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가는 이상입니다. 월콕스 별침대 옥상 들려드리면서 시작할게요. Romantic kiss of you. 달이 빛나는 지붕 위에서 이 기분에 취해서 내 어깨 위 기대어 있어. Do that baby it's okay do that. I'm feeling good 이 장면에 저들은 겨우 다녀. 달콤한 말풍선이 머리 위로 떠다녀. 저 위에 별만큼 많이 맞추고 나면 brown blue 여기 옥상과 침대 별이 파도 치고 내 피부 위로 네 살결이 건배하듯이 부딪혀 falling star.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라는 구절로 유명한 작가 이상은 1910년 현 종로구 사직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년 후에는 아들이 없던 백부에게 양자로 입양되어 양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에게 구박받던 스트레스를 이상에게 풀었으며 이상이 입양된 지 얼마 안 지나고 친아들이 태어나자 대놓고 홀대를 했다고 하죠. 백부 또한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상에게 항상 영특함을 바라며 엄격하게 키웠다고 하네요. 이상은 어렸을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 화가를 지망했지만 기술자는 배를 굼지 않지만 그림쟁이는 안 된다는 백부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재학하면서 학생 잡지의 편집을 맡으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건축학회지의 표지 도안 모집에 당선되기도 했다네요. 1928년 졸업 앨범에서 평생 동안의 필명이 되는 이상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1930년에는 첫 소설을 연재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환하게 하고 당연한孤独 속에 살게 해. 1930년 조선지에 첫 소설을 연재하고 이듬해인 1931년에는 이상한 가역반응, 파편의 경치 등 일본어 시들이 수록된 이상한 가역반응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상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1933년에는 이상의 작품 중에서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와 거울을, 다음 해에는 국문시인 오감도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현재도 한국 나넷시 중 가장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감도는 원래 30편을 기획했으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헛소리하는 시는 내보내지 말라는 독자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돼서 절반인 15편만이 연재되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큰 비난을 받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죠. 근본적으로 이상이 글들에 담아내려고 했던 현실에 대한 비극적이고 지적인 반응들과 암울한 분위기와 불안감을 일부러 표현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고 불완전한 단어들을 종종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문학계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해석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의 밤은 부서지기 쉽고 가끔은 밤새 가라앉기도 해. 그걸 보는 내 마음은 너를 따라 헤매여요. 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나는 여기 옆에 있으니 뒤척이는 밤이 백부가 죽은 후 유산을 물려받은 이상은 친가로 돌아와서 원래의 가족과 살게 되지만 적응을 할 수 없었고 방황을 하다 보름 만에 집에 나와서 살게 돼요. 이상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수필 슬픈 이야기에 담아냈습니다. 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1933년 건축기사로 일하던 직장에 새로 부임한 일본인 상사와의 마찰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폐결핵을 진단받게 돼요. 곧바로 건축기사 일을 그만둔 그는 친구 구보농과 함께 황해도 백천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연인이었던 금홍을 만나게 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는 금홍을 잊지 못했던 그는 제비다방을 차려서 그녀를 마담 자리에 앉히죠.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인한 이별 후 다방은 폐업했다고 하네요. 지드는 하지만 남겨주고 싶어. 네가 되어서 Sunflowers, daisies, and roses. It doesn't matter the day. Your power's taking me over. I just wanna stay awake and lie right next to you. And lie right next to you. 잦은 다툼으로 마찰로 인해 금홍과 이별했지만 이상은 그녀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시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라는 구절로 유명한 이런 시는 다른 지방에서 기생으로 일하는 금홍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해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구절들 다음에는 어떤 돌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치여다보는 것만 같아서 이런 시는 그만 찢어버리고 싶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상의 다른 문학 작품을 함께 살펴본다면 자하빌과 낭만주의 시조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하죠. 금홍과 이별한 그는 구보농의 기복 동생이자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자인 변동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빈민굴에서 고생하는 그의 가족 또한 돌봤지만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건강 악화를 마주한 이상은 모두 내버려둔 채 1936년 도피하듯이 도쿄로 떠나고 말죠. 새 출발의 시작점으로 삼으려 했던 도쿄에서 폐결핵이 악화되고 환멸과 자괴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최후를 담은 종생기 등 수많은 작품을 엮어냅니다. 이후 도쿄에서 사상불온으로 체포되고 심한 병으로 석방되지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 못한 채 병원에서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Lie right next to you. 시간을 내 맘에 꼭 가득 안고 살아. 현대에 와서는 이상의 삶과 작품들을 토대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 연극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2013년에는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이상 그 이상 내가 죽었을 때라는 제목의 넘버로 유명한 뮤지컬 팬레터 등이 있습니다. 박규영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단편 영화 이상에서는 그의 작품인 종생기가 등장하기도 하죠. 2022년에 초연을 올린 프랑스어로 예술은 남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뮤지컬 라으에스트에서도 이상의 삶과 작품을 다뤘습니다. 글뿐만 아니라 영화나 뮤지컬,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으로 재탄생된 이상의 삶과 글들이 궁금하신 분은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진행된 이상과의 만남 어떠셨나요?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이상이 동생 오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을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런 여러분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이 되어주는 것이 오늘의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5번째 작가와의 만남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 독서러가 되는 그날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